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이 위원회의 업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건설사의 하자와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가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속도는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에 소요되는 평균 처리 기간은 7월 기준 326일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회의 개최 건수 또한 2021년 143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까지 열린 회의는 83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있는가 하면 건설 현장 붕괴와 침수로 각종 부실과 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 조정은 하세월인 셈입니다. 반면 건설사에 대한 하자 신청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실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들어 7월까지 2,771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건설사별로는 올 들어 대우건설이 91건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하자심사 신청을 받았고 포스코 ENC와 GS건설도 47건, 31건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6,875건으로 DL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중흥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철근 누락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더딘 속도에 입주민의 속은 타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집값 반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올 하반기 예상됐던 역전세 우려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는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경기도 화성에서는 256건의 매물이 갭 투자로 거래됐으며 경기 평택, 분당, 시흥 등에서도 갭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 대출 금리도 3%대로 낮아지면서 급전세 매물이 소화됐지만 줄어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격차로 인한 갭 투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9월 위기설을 막기 위해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역전세 위험을 낮추면서 투기 수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터진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를 기피하는 이른바 전세 포비아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3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B아파트의 임대차 거래는 총 17만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전세 월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 비중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당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 기피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 등 현안 점검과 함께 이 부실 시공과 중대재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 4월 GS건설이 짓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슬래브 붕괴 사고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진 까닭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됩니다. 최근 붕괴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건설사의 부실 시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정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각종 현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LH는 지난 2021년 터진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어 퇴직자가 근무하는 정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실태가 밝혀지면서 포화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건설사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부실시공 중대재해와 관련해 건설사 CEO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현장의 원청사인 GS건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 현장에서 8명의 근로자가 숨진 DLENC 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전세 사기 관련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조치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 방안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 환수제 청약제도 개선 등도 이슈 중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현안 지적은 물론 여야의 첨예한 공방전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위클리 부동산 시황 이어집니다. 김성은 기자와 함께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부동산 시황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소폭 키웠습니다. 다만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값 가격이 오른 지역은 113곳에서 123곳으로 늘어났으며 하락 지역은 48곳에서 42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로 전주 0.06%에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도 0.13%에서 0.11%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도자들이 부르는 호가 상승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호단지 위주의 간헐적 상승 거래 후 매물 가격이 상향 조정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지역에서 마포구는 염리동, 아현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18% 올랐습니다. 용산구는 도원동,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7%, 동대문구는 장안동, 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0.17%, 성북구는 기름동, 정릉동 위주로 0.14%, 광진구는 자양동, 구의동, 신축 위주로 올라 0.1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송파구는 송파동,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24%, 강동구는 암사동, 명일동, 구축도는 대단지 위주로 0.17% 올랐습니다. 서남권의 경우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7%, 영등포구는 양평동, 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14%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0.08%에서 지난주 0.06%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주안동, 용현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8%, 부평구는 상곡동, 십정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03%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구는 중산동, 운소동 대단지 위주로 0.45%, 연수구는 대단지 밀집 지역인 송도동, 연수동 위주로 0.15%, 남동구는 논현동, 서창동 위주로 0.07%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은 0.12%에서 0.13%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김포시는 운양동, 감정동 위주로 마이너스 0.08%, 동두천시는 지행동, 송내동 위주로 마이너스 0.05%, 이천시는 부바릅, 증포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4%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과천시는 중량동, 별량동 위주로 0.4%, 안산 단원구는 초지동, 고잔동 신축 위주로 0.39%, 화성시는 청계동, 능동 대단지 위주로 0.38%, 하남시는 망월동, 선동 위주로 0.34%, 성남 수정구는 수진동, 단대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3%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0.01%에서 지난주 0.02%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5대 광역시는 보합에서 0.03%로 상승 전환했으며 8개 도지역은 0.01%에서 0.03%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강원 0.1%, 경북 0.08%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경남과 전북은 보합, 제주 마이너스 0.04%, 전남 마이너스 0.03%, 부산 마이너스 0.02%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0.07%에서 상승세를 키운 0.09%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8%로 오름폭 확대가 가팔랐습니다. 서울도 0.14%에서 0.17%로 오름폭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주 여건 또는 수리 상태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도호가도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성동구는 행당동, 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0.35%, 용산구는 서빙고동, 문배동,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6%, 동대문구는 전농동, 장안동 위주로 0.24%, 마포구는 아현동, 성산동, 공덕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23%,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남과자동 위주로 0.2%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경우 문정동, 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인 송파구가 0.28%의 상승률로 집계됐으며 강동구 0.22%, 강남구 0.16%를 보였습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가 가양동, 마곡동, 방화동 위주로 올라 0.1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전주 0.11%에서 0.12%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동구 마이너스 0.02%, 계양구 마이너스 0.01%로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한 것과 달리 중구 1.24%, 연수구 0.17%, 남동구 0.11%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은 0.15%에서 0.2%로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포천시는 마이너스 0.12%로 하락했으나 하남시 0.69%, 화성시 0.6%, 안산 단원구 0.47%, 성남 수정구 0.4% 등 상승 지역이 관찰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보합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0.2% 상승했으나 전북, 전남, 경남은 보합세를 보였고 부산 마이너스 0.03%, 제주 마이너스 0.02%, 대구 마이너스 0.02%, 충남 마이너스 0.01%로 여전히 하락세에 머문 지역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전세 매물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역전세 나는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청약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성은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은 기자, 이번 주는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공공분양 단지 청약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구 신길동 1원에 위치한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총 283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122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합니다.
시공사는 신동아 건설과 금호건설로 지상 최고 28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인접한 데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단지의 사전 청약을 받은 결과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는 이달 11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본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합니다. 26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내달 서류 제출을 거쳐 12월 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전 청약 결과 무려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많은 수요증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대방 신혼 희망타운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이 수원 권성구 오목천동에 짓는 오목천역 더 리브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1층, 3개 동 총 201가구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에서 직선으로 25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오목천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수원역은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KTX가 지나는 역으로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용이합니다. 차량의 경우 천천 IC와 봉담 IC가 인접해 수원 광명 고속도로, 과천 봉담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백화점, CGV, 수원 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권성구 보건소와 아주대학교 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이 자리합니다. 오현초와 오목초, 영신중, 능실중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청약은 이달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합니다. 19일 당첨자 발표 후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정당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는 2026년 7월입니다. 사실 요즘 역세권이라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에서 250m라고 하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목천역 더 리브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건립하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A블록과 B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A블록은 777가구, B블록은 566가구입니다. 약 5,500평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쇼핑, 외식, 여가, 휴식 등을 단지 내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효성문화공원, 안아지공원, 이촌근린공원 등 녹지시설과도 멀지 않습니다. 교통 여건의 경우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상공역과 인접합니다.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안아지로 접근성이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 IC와 서인천 IC, 급행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내부에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조경 면적은 법정 기준의 2배가량을 더 확보해 주거 쾌적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A, B 블록 모두 이달 11일 특별 공급,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A 블록 20일, B 블록 19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일은 내달 9일부터 12일로 같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8월입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들 보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선 단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조경 면적이 무려 법정 기준의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북구 독림동 일대에 들어서는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를 살펴볼 텐데요. 지하 6층,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734가구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임대 74가구를 제외한 660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시공은 우미건설, 남해종합건설, 상명건설이 함께 맡았습니다. 단지는 우남산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급되는 만큼 대규모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공 예정인 보행 6교를 통해 단지에서 바로 영산강 수변공원으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로 등이 인접하고 빛고울대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전역으로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인근에는 한울초, 서강중, 서강고 등이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상무지구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본촌 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광주시, 전라남도 거주자라면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이후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집 주변에 공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대규모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하는 아파트들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구로구 개봉동 일대 개봉 5구역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호반서밋 개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4층 8개 동, 총 317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90가구입니다. 시공은 호반건설이 맡았습니다. 도보거리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 용산, 시청,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경기 시흥 대하역에서 온수역, 개봉, 양천구청을 지나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신구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초등학교와 개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고척 도서관과 인근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봉산 온수공원, 오류역 문화공원, 개봉공원 등 녹지 환경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 개봉 중앙시장과 고척 근린시장이 가깝고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고척 스카이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이 있습니다.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10가구 모집에 2,776명이 청약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청약 캘린더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